자, 오늘 이제 요새 일어난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자력으로 50% 근처 안팎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안철수 후보가 뭐 5% 이짝저짝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재명이 35%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 상태면은 안철수와 윤이 만나서 해결이 돼요. 그 상태면. 안철수 후보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뭐 꽤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안 물러날 성격의 사람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근데 자기가 뭐 5% 이짝저짝밖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물러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후보는 매달린다고 해서 통합이 되고 뭐 좀 대립한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실력대로 밀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오늘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보고 뭐, 야, 그래, 뭐, 윤 같은 저기 뭐야, 그 탄핵 칼잡이, 네가 평소에 뭐 진실 존중이 어떻고, 개인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공화국이 어떻고, 말만 번지를 해야지. 결국은 탄핵 칼잡이 지지하고 있냐. 그냥 오늘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시민이, 저도 태극기 시민이죠. 3월 11일 날부터 감옥 갔다 온 놈이니까 2017년에 태극기 시민이 그리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팬들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진짜 팬들 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이미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런 세속에서 뭐 얻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 경험 다 해봤고 지금 누구한테 줄을 선다고 해서 출세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돌이켜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시민이 찬스가 한 3, 4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각성된 조직화된 시민이 전국적으로 4만 제대로 조직화된 사람들이냐. 각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각성됐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마음속에서는 빨갱이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보통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서 보통 사람들한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련돼야 돼요. 이게. 그 정도로 정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각성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각성이에요. 이 1784년에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5년 전에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는 이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정리돼서 나온 지가 100년이 넘어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럭크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휴움, 아담 스미스 그러면 1784년이면 이미 그런 사람들이 다 자리 잡은 상태예요. 영국의 그 진중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프랑스에서는 뭐 달랑베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짝반짝반짝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제일 이게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이런 사람들의 프랑스 계몽주의의 틀이 있어요. 독일에 그게 없다고요. 근데 칸트가 그때 에세이를 씁니다. 각성이란 무엇이냐? What is enlightenment? enlightenment를 우리가 계몽이라고 표현하는데 enlightenment 계몽 아닙니다. 계몽은 내가 너를 계몽시키는 게 계몽이잖아요. 아니에요. enlightenment는 내가 내 머리가 스스로 깨는 거를 enlightenment라고 그럽니다. 각성입니다. 정확히 그 어감은. 각성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게 자기가 자유로운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인격체라는 걸 깨닫는 게 각성이다라고 칸트가 말을 해요. 자유로운 개인. 그 존엄성, 그 본질적 존엄성, 그걸 깨닫는 게 각성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빨갱이, 보수, 진보 이런 거보다 훨씬 좀 근본적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세뇌 탈출이 짧습니다. 짧은 이유가 제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6시간 정도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교육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5분하고 차례로 제가 관계하는 단체에서 6명이 인터뷰어가 되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1시간씩 해서 인터뷰이가 되고 인터뷰를 받는 분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 의사, 그분들은 단일화 방식을 어떤 걸 좋아하나, 단일화 시점 어느 걸 선호하나. 그래가지고 그 짬짬이 이제 이걸 만드느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 무슨 얘기를 잠깐 섞다가 저는 뭐 좌우라든지 진보 보수라든지 이런 용어도 뭐 좋겠지만 저는 구태여 저를 규정한다면 저는 자유공합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뭘 좀 아시는지 자유와 공화가 어떻게 만나요? 그러더라고. 뭘 좀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자유인이 되면 공화국을 모르고 공화국을 알면 예속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게 공화국이에요. 진정한 공화국은 자유공화국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시민의 공화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 그러면 딱 틀을 갖고 꽉 찍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읽어드렸잖아요. 그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Federalist Paper No. 1 1789년 건가 87년 건가 그 이거 드렸잖아요. 미국이라는 게 그런 자유공화국에 관한 실험이다 그렇게 쓴. 그리고 이 실험의 의미는 뭐냐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나 없나 거기에 관한 실험이고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혹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역사적 우연과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 질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말이었죠.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미 이제 1784년에 칸트가 적었을 때는 미국에서 그런 논쟁이 다 끝나갈 때란 말이에요.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거나 한참 프랑스 혁명은 직전이고 근데 독일에는 각성 운동이 없는 거예요. 인라이트먼트 운동, 이른바 계몽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is enlightenment? 각성이란 무엇이냐? 그런 글을 쓴 거고 이 각성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깊은 어떤 그 자기 존엄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실천 능력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좌파요, 우파요, 뭐 보수요, 진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이런 본질적인 깊이를 느끼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서로를 식별해서 전국적으로 한 2만 4만이 조직화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배출도 못 됐고 서로 식별해서 조직화도 못 됐고 지난 3, 4년 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태극기 운동은 있는데 첫 파도는 탄기국에서 해서 이렇게 뭐 흐지부지 돼 버렸고 두 번째 파도는 우리 공화당에서 해갖고 흐지부지 돼 버렸고 세 번째 파도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했는데 거기도 여기 못 도달한 채로 흐지부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의 그러한 운동이 이 전국적으로 정치적 정파를 구성하고 정치적 실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임계치까지 못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에 임계치면 꼴쩍꼴쩍 해갖고 한참 남아있는 거 아직도. 자, 이런 상태에서 대선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아직 우리들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우리들의 시간은 언제 오냐면 전국적으로 저렇게 2만에서 4만 명의 각성되어 있고 조직화된 자유시민이 만들어질 때 와요. 저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멀더라도 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를 저의 팔자 혹은 저의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게 제 소명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아직 우리들의 시간 오지 않았대요. 아직 우리가 태극기 들고 뭐 감옥도 가고 고생했지만 아직 당 멀었다. 자, 그런데 선거는 와 있고 뭔가 선택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제 문제의식은.
이럴 때 요새 제가 많이 이렇게 그 정치판에 있든지 혹은 지식인을 볼 때 혹은 뭐 무슨 담론을 한다든지 저 사람은 민초에너지의 성장 성숙을 원하나? 이런 걸 봐요. 저 사람은 민초에너지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나? 이런 걸 봐요. 그런데 민초에너지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사방에서 경계의 심을 받거나 혹은 적을 삽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가 부정선거 가지고 울부짖고 떠들어온 게 몇 년입니까? 2020년부터니까 지금 21년, 22년 다 돼가니까 1년 반 지났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분 한번 붙잡고, 그런데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말이죠, 읍면동까지 전국에 3,400명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223개 시군구에도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거 아세요? 그래요? 17개 광역에도 추천하는 거 아세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투표소마다, 투표소가 10,000개인데 본투표 2명씩 추천하는 거 아세요? 추천자가 2만 명이에요. 본투표만 해도. 개표소 6명씩 해요. 그거 추천하니까 1,200명이에요. 개표소 200개 넘으니까. 그럼 그 두 개만 더해도 21,200명이에요. 그런데 사전투표소는 이틀 아니에요. 4,000개잖아요. 그러니까 8,000개 있는 거랑 같거든요.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2개 하면 사전투표소에서 추천하는 것만 해도 16,000명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추천한 사람들 다 더해보면 4만 명쯤 추천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국민의힘이 추천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야, 그렇게 숫자가 많았구나. 만약에 그 사람들을 공명선거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혹은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그런다면은 우리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얘기 좀 해봐야지. 의외로 저게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얘기 안 통합니다. 국민의힘 이상한 당이에요. 밑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아름아름으로 나눠줘요,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말 잘 안 들어요. 당협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국힘 정치인들이 민초 에너지를 성장시키고 이거 하는 거를 길러주는 거에 대해서 회피를 해요. 막무가내로 회피해요. 야, 거기에 뜨짓는 사람들 그냥 쫙 추천하고, 잠깐 4만 명 추천한다는 얘기는 한 당협에서 150명 정도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한 당협에서 150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저래. 내가 150명을 동지를 만들어서 그중에 이제 선관위원들은 당적을 못 가지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한 다리 건너뛴 시민운동 파트랑 연결된 동지를 하고, 여기저기 참관인들은 동지 아주 그 뜻이 숭고하고 뜨거운 분들로 내 동지로 한번 이번에 만들어 봐야겠다. 한 100여 명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아는 사람 편하게, 아, 김 사장님, 의원은 말이죠. 그 선관위원, 그 참관 좀 해주세요. 그거, 안 신경 쓸 건 없고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하지만 검압이 좀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너스레 떨고 인사치레하고 그런 용도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가서, 야, 이거 민초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다음에 안 만나. 자, 상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4년을 태극기를 했는데, 이 정당 쪽이 그런 게임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4만 명을 추천하고 있다. 그걸 잘 몰라요. 읍면동까지 선관위원 3,400명을 추천한다. 그걸 잘 몰라요. 거기에 대별될 수 있는 어떤 그 각성된 조직화된 풀도 우리가 못 만들어냈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 상태에서 선거는 닥쳐 있고,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 대장동 자본주의 하겠다는 거의 정신병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집권당 후보로 나와 있고. 자, 어떡하자고. 저의 고민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 근처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지식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민초에너지의 해방과 성숙, 발전 이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나 안 하나. 오늘도 어느 그런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화로. 저는 민초에너지가 각성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저의 필생의 로망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민초에너지의 각성과 성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저의 적이고, 당적이 어디든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 저의 동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저의 동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증명이 안 됐어요. 저 사람 행보가 아직까지 민초에너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후보로서 뭘 해줘야 되냐 이 고민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동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적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깡통 좌파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야, 쟤들은 말이야 일사불란하게 민초에너지 딱 불질러가지고 그걸로 쫙 밀고 가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국힘 쪽 사람들은요. 민초에너지를 막무가내로 회피해서 도망다니는 타입이고요. 깡통 좌파는 민초에너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서 착취해요. 잡아먹어요. 막다른 길. 일단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 막다른 길이에요. 반일, 반미, 친중, 친북, 헬조선, 좌파 포퓰리즘. 다 막다른 세상에 대한 증오야. 창조가 없어요. 건설이 없어요. 막다른 길이란 얘기예요. 이 운동, 그러니까 조직, 실천. 이거 보세요. 교육감 후보 대부분이 밀실 결정합니다. 저 동네. 김제동이요. 촛불 했을 때 국민회의 소집합시다. 그랬다가 쫓겨났어요. 네 맘대로 국민회의야? 네 맘대로 혁명 흉내내? 너 나가 임마. 김제동 그다음부터 빛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 김제동 순환이죠. 요번에 보세요. 대통령 선출인단 144만 4,040명을 모아놨는데 사서의불에서 개구력 줘가지고 144만 4,040명이 제대로 요번에 움직였으면요. 윤석열 후보 요번에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민의 굴욕을 줘버렸다고요. 과두 지배 체제죠. 586 선거리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죠. 그러니까 깡통 좌파는 민초에너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서 그것의 등골에다가 빨대를 받고 빨아먹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국힘은요. 민초에너지를 무서워해서 도망다녀. 우리 민초에너지가 작동하지 못하는 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당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돼서 개판되는 거예요. 저게. 퇴화돼 나가요. 국힘 지금 그러거든요. 이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100% 다 알아요. 국힘은 시간이 갈수록 당이 무기력하고 힘아리가 없고 퇴화됐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이거. 윤석열은 어떠냐? 현재까지는 민초에너지가 무서워서 도망다니지는 않는데 민초에너지를 물꼬를 트는 그런 일은 안 해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국힘의 금기. 민초에너지를 가까이 하지 말거라. 라는 그 국힘의 금기를 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시민 2만에서 4만 명의 각성 조직화가 관건입니다. 저게 되면요. 이 조중 정강, 조선중앙이 이끄는 정치 깡통 스타들의 카르텔, 조선중앙과 그들이 이끄는 정치 깡통 스타들의 카르텔, 조중정강 카르텔을 깰 수가 있어요. 돌파할 수가 있어요. 저게 임계치입니다. 2만에서 4만 명 전국적으로. 아직 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화가 됐든 안 됐든 같이 움직일 만한 사람 한 10,000명, 5,000명 될까? 근데 그것도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그냥 답답해요. 사실은. 그러나 저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올라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고 꾸역꾸역 가야죠.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참고 꾸역꾸역 같이 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정정당당 가입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d.kr 정정당당은
선거 참관 감시 운동의 무결선거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붙어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